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차가 있다고 하셔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요 차입니다. 일단 이제 보이차고요. 납작한 네모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어, 이제 중국 벽돌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벽돌 전자를 써서 전차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이 차는 이름이 뭐냐면 가이여입니다. 가이여. 가이어 차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차장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런 차장이라는 영업 형태가 없어요. 예전에 차를 만들고 운송까지 하는 일을 맡아서 했던 개인 사업체를 차장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아주 커다란 공장, 이런 거는 차창이라고 했죠. 예를 들면 맹해 차창, 하관 차창, 이런 건 굉장히 큰 사업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장이 개인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가이어라고 하는 차장에서 나온 벽돌 모양으로 생긴 보이차입니다. 자, 이 차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차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이제 이 차 화면으로 써보면 가이어인데, 제가 그 전에는 가이어 말고 가이흥이라고 하는 차는 들어봤습니다. 가이흥. 그러니까 이 가이흥하고 가이여를 나란히 놓고 보면 두 개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하나는 흥이고 하나는 여인데 이 글자 모양마저도 좀 비슷해요. 도대체 이 두 가지 차는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이 가이흥이라는 차인데요. 가이흥. 전차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 벽돌 전자예요. 가이흥 차장에서 만든 전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것은 이제 어떤 한 책의 한 페이지를 찍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책은 1995년에 대만의 등시해라고 하는 사람이 펴낸 보이차라는 책의 몇 페이지죠?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입니다. 가이흥 전차.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기가 70년이다 라고 했어요. 진기는 이 차를 만들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기가 70년이라면 이 차는 이 책이 나오는 당시에 이미 70년이 지났다는 거죠. 이 책이 1995년에 처음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70을 빼면 1925년이죠. 1925년에 이 차가 만들어졌다라고 등시혜 씨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무게가 375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시혜 씨 같은 경우는 현대에 들어서 보이차에 관해서 처음 책을 쓴 사람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도 많이 있고 해서 이 책에 좀 오류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등시혜 씨의 책에 실려 있는 이 가이용 전차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논란은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가이용 전차는 거의 100년 가까이 됐죠. 거의 100년 가까이 돼서 경매에 나오면 낙찰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만 원, 그 정도 합니다. 차가 한 100년 정도 되니까 300 몇십 g짜리 차 한 편에 1억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은 뭐 이보다 훨씬 더 비싸죠. 이거는 몇 년 전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가이용 전차는 이렇게 유명합니다. 이 가이용 전차는 중국에서도 운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운남 지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 아랫부분, 요 부분이 이제 서쌍판납이라고 하는데 서쌍판납 주입니다. 꼭 약간 그 유인원의 해골같이 생겼어요. 이 서쌍판납을 가로질러서 난창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중국에서는 난창강이라고 불리우지만 중국 국경을 벗어나면 메콩강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여기 오른쪽이 6대 차산, 6개의 차산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차산들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매우 비싼 차가 됐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맹해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여러 차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맹해현에 1925년에 가이흥 차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가이흥 차장을 세운 주문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 세무 공무원이었고요. 그래서 맹해에 1914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공무원을 하다가 1925년에 가이흥 차장을 세우고 차를 만들어서
티베트로 수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차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전차도 있었지만 주로 많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이것은 긴차라고 합니다. 파리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티베트에 수출했던 차들은 아주 고급 원료로 만들지 않고요. 다른 차들을 만들고 나서 남은 찌꺼기, 골라낸 거친 잎 이런 것으로 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친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긴차는 가격이 매우 저렴했습니다. 그렇지만 티베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차를 수입을 해갔기 때문에 이 주문경 같은 사람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부 자기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지 않고 사회에 환원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도 짓고 전기회사도 세우고 도서관도 짓고 상해에서 책을 10,000권을 사다가 도서관에 비치하고 굉장히 훌륭한 자본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문경은 1952년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주문경이 1952년에 사망하기 전에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949년에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에서 정권을 잡은 거죠. 그래서 신중국을 세웁니다. 그 이전의 중국은 구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중국을 세운 사람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1956년이 되면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 공상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1956년에 한 남자가 이 사회주의 개조에 찬성한다 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남자가 본래 이 뒤에 있는 이거 보시면 이게 공예품이에요. 이 공예품을 만드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나의 모든 사업체를 포함한 개인 재산을 모두 나라에 바치고 나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 남자에게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곤명에 보이차를 만드는 화승차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운영을 했는데 주로 보이차를 만들고 또 화차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집도 샀어요. 사업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1949년에 신중국이 세워지고 1956년에 사회주의 개조가 일어나면서 그 나라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몰수해 갑니다. 집에 대한 소유권 같은 것도 다 없어지죠. 그리고 이 아버지하고 아들은 그때 당시에 곤명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차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곤명차창이었죠. 곤명차창에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이제 직공으로 일을 하죠.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개조였는데요. 이런 일이 중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56년 이후에는 개인 사업체가 전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가이흥차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1956년이 되면 가이흥처럼 개인적으로 차를 만들어서 운송하고 판매하고 했던 그 개인 업체가 모두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주문경 씨가 1952년에 죽지 않았다고 해도 1956년서부터는 가이흥 차장에서 만든 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까지 지속이 됐는가? 최소한 몇십 년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 몇십 년 동안은 가이흥 같은 개인 차장,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동경호, 동웅호, 복원창호 등등 이런 개인 차장에서 만든 차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차장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을 해요. 중국 사람들이 혁명에 성공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우리가 산업으로 영국을 뛰어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영국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영국을 뛰어넘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건설을 하려면 쇠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쇠를 먼저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사방에 용광로를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용광로는 한마디로 굉장히 허접해요. 그러니까 흙을 이겨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용광로니까 거기다 농기구나, 문의 손잡이나 아니면 별거 다 갖다가 이제 넣어서 녹이는데 쇳물이
끓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용광로, 흙으로 만든 용광로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만사를 다 때려치고 온 사방에 소형 용광로를 만들어서 쇠 만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쇠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결국은 너무 불순물이 많은 거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허접한 쇠를 만든 거죠. 그런 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만사를 다 제껴버렸기 때문에 농사도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몇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주도했던 모택동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 정치적인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문화혁명이죠. 문화혁명에서는 모든 과거의 것을 다 타파하겠다 하면서 다 깨두드려 부셨습니다. 이 사람은 흑룡강성의 성장이었는데 이 감히 모택동하고 비슷한 머리 스타일을 했다라고 해서 끌려 나와서 머리가 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 열 몇 살짜리 어린이들이 그때 당시에 앞장서서 모택동의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죠. 그 시절에 과거의 자본가였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초를 당합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자본가였어요. 서양 사람의 노예이자 흡혈귀이자 그 큰 자본가였던 이 남자가 자기 이름에 X자가 쳐진 팻말을 목에 걸고 대중 앞에 나와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남자는 반혁명 집단의 주범으로 몰려서 이날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학자들이었어요. 학자들도 이렇게 고초를 겪기는 마찬가지였죠.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고 아침에 또 나와서 또 이렇게 하루 종일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자살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때 당시 하얼빈에서 신문 기자를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광기의 시대가 있을 수 있는가 하고서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하고 몰래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에 이제 발표를 한 사진들입니다. 문화혁명이 1966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 일이 10년간 계속됩니다. 1976년에 모택동이 사망을 하면서 문화혁명이 막을 내립니다. 문화혁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아까 보시면 자본가였다고 해서 대중 앞에 끌려 나와가지고 굉장한 고초를 겪잖아요. 그 주문경이라는 사람이 만약 살아 있었다고 해도 이런 시기에 좋은 꼴을 보지는 못했었겠죠. 많이 죽기도 했고 또 많이 강제 노역도 당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비난을 받으면서 사상 개조를 하고 뭐 이제 그런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가 옛날에 차를 만들어서 많이 팔고 또 돈도 많이 벌었던 자본가였는데 지금 다시 이런 차 장을 열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나요? 예전에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차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절대 이 문화혁명이 끝나는 시기까지 도저히 다시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차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개인이 차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후에 등소평이 집권을 합니다. 등소평은 개혁 개방을 표방을 했어요. 국내적으로는 개혁을 하고 국외에는 개방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중국에 굉장히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간 자본이 각 산업에 진출하는 건데요. 이제 그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차를 예를 들어 본다 하면 그전에는 차를 만드는 곳은 차 공장밖에 없었습니다. 이 공장은 모두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전에 차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아니면 차장 사장이었던 사람들도 전부 차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은 모두 국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소평이 집권을 하고 개혁 개방을 하면서 차 시장에도 민간의 자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차 시장이 개방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운남은 좀 늦어요. 다른 성들보다. 왜냐하면 운남이 저 좀 약간 구석진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늦는데 운남의 차 시장이 개방이 된 것이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차 분야로 진출을 하면서 상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리한 사람들은 옛날에 있었던
유명했던 차장들의 이름을 자기 상표로 등록을 합니다. 가이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이흥은 2001년도에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해요. 이 사람은 예전에 있었던 가이흥 주문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전에 있었던 유명한 차장의 이름을 자기가 이제 선점을 한 것뿐이에요. 2001년도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2003년부터 차를 생산을 합니다. 많은 자료에서 이 가이용 차장이 1925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지금 현재 가이용차 회사에서는 26년이라고 하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이용차 맹해에 있는 공장이 이렇게 생겼고요. 처음에는 이무 쪽에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아마 맹해 쪽에 있는 또 생산 공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차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러면 이 가영 차장의 사장님이 혹시 그 예전에 그 52년에 죽었던 그 주문경 씨의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 전화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 가이흥이라고 하는 회사는 뭐 제가 여기서 만든 차는 마셔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가이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본래의 가이흥 차장은 1922년부터 1952년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52년에 주문경 사장이 죽으면서 가이흥 차장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주문경이 죽지 않고 가이흥 차장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1956년이 되면은 중국에서 사회주의 개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1956년이 되면 절대 가이응 차장은 그 이후로는 존재할 수 없게 된 거죠. 그 후로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 등등을 겪는 그 몇십 년 동안에도 절대 가이응 차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지나고 1990년대 지나면서 운남의 차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개인의 자본이 차시장으로 들어오게 됐고 가이흥이라는 이름이 2001년도에 새로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도 1960년대 가이흥찬이 1970년대 가이흥찬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것들은 다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차들입니다. 자, 이것이 가이용 차에 대한 요지죠. 오늘 이 이야기는 가이어 차장에서 나온 이 차가 궁금하다라고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이 가이어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차를 만든 사람이 본래 가이용 차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그 주문경이라는 거겠죠. 근데 그 주문경이라고 한 사람이 이 상표를 나라에 등록을 하지 않고 쓰다가 1960년대에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누가 벌써 등록을 해버렸더라. 그래서 가이흥이란 이름을 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이흥하고 비슷한 가이여라고 하는 그 상표를 등록을 해서 썼다. 그래서 이 차는 본래 가이흥 차장을 운영했던 사장이 1960년대에 만든 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엉터리죠.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중국의 뭐 타오바오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중국의 타오바오에서 판매가 된다면 우리나라에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를 누군가가 판매를 하면서 60년대 차입니다, 70년대 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60년대, 70년대에는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차장이 없었다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하고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판매하는 분이 뭐라고 말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